이번 시간에는 신고라든지 진정 그리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무고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전에 여기 신고, 진정 그리고 고소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더해서 무고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무고죄 관련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법 156조에 보면은 무고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은 무고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제 108조 1항에는 이렇게 불송치 결정 그래가지고 혐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혐의 없음에는 범죄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찰 수사규칙 108조 1항에는 불송치 결정의 주문 내용으로 혐의 없음이 되어 있다. 혐의 없음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111조 혐의 없음 결정 시 유의사항에 보면은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108조 1항 1호의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나 고발 사건에 있어 가지고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이렇게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게 아닌지 무고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사용하는 그 검찰 사건 사무규칙 117조에 보면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을 그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없음 결정할 경우에는 그 고소인 고발인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규정해 보니까는 고소사건, 고발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되면은 이렇게 무고죄가 되는지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뭐 112 신고라든지 신고만 하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은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허위 신고로 인해서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판결문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죄명이 무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번, 3번 해가지고 다른 죄명도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112에 전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에 전화하여 단속하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허위 신고였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로써 피고인은 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를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12 신고할 때 이것을 그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은 이거 무고죄로 처벌받는구나, 이걸 꼭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해야만 무고죄가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해서
요것은 이제 항소 이후의 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하니까 피고인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이거 유죄가 인정됐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의 호객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라는 사람이 성명불상자에게 H 여종업원들의 인상착의 등을 말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은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받아가지고 그냥 신고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신고한 게 아니다, 들은 사실을 그대로 신고한 거니까. 그리고 고의도 없었다,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사실오인 및 법리호의 주장에 관해서 관련 법리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그럴지도 몰라,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확정적 고의죠.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해서 이거 꼭 허위가 맞아, 허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이야, 딱 이렇게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면서 앞에 부분, 요 내용 부분들이 대법원 2022도 3413 판례, 요 부분을 인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소장이나 고발장, 대검 표준 서식을 보면은 이 고소나 고발장에서도 무고를 경고하는 그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고소장 표준 서식이 있는데, 이 고소장 표준 서식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식에 보면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사했을 때에는 형법 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작성할 때 고소인이라든지 고발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할 때 대검 표준 서식을 사용하신다면은 이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를 보고 함부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할 때는 고소장 고발장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수사하시는 수사관님들이, 특별사법경찰이라든지 수사관님들이 고소장 고발장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이제 신고인에 대해서 조사하실 때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죠.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고발인 진술조서, 그리고 또 신고인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조서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은 이 사실을 고소, 고발, 신고하는 데 있어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내용을 환기시켜 주는 게, 유의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에도 이제 그런 물어본 내용을, 물어보고 답변한 내용을 조서에도 기재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뒤에는 고소장, 고발장, 표준 서식에 이어서 나오는 서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신고라든지 진정,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무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